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 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회 저탄고지의 운동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야, 우리가 운동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일단은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우리 덕선 강사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 힐링 진행을 하고 있는 덕선이라고 자타가 아니라 네, 타인들이 얘기해주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남자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게스트로 나온 트레이너 박무킴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훈남 트레이너 박무키 트레이너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박무키 트레이너는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지방의 누명에도 나오셨었고, 그리고 워낙 또 이 훈남이신데 전혀 아닙니다. 이 못 보여드리는 게 참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나중에는 보이는 팟캐스트를 한번 네. 운동법을 한번 보이는 팟캐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박무키 트레이너 한번 간단한 자기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물리치료사이고요. 물리치료사. 네, 물리치료사고 이제 호텔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저탄고지에 관련해서 지방의 누명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협회 네. 멤버이기도 하시죠. 네, 같이 멤버로 네. 활동하고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그 호텔은 혹시 장충동에 있는 그 호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족발이 맛있다는. 네, 족발이 정말 맛있죠. 예, 제가 한번 그 근처에 갔었는데 족발도 맛있고 케이크도 맛있고 그런 되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운동에 관련해서 해서 제가 게스트로 나오게 됐습니다. 운동 저탄고지 할 때 운동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어떠세요? 트레이너 입장에서 보셨을 때?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보통 사람들이 저탄고지를 하다 보면 살이 그냥 운동을 안 해도 빠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빠진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실제로 빠지긴 하는데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꼭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탄고지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좀 잘 안 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탄수화물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유지 정도로 되는 건데요. 저탄고지가 근육이 많이 늘려면 이제 탄수화물 적재적소에 좀 먹어줘야 되는. 운동을 세게 할 때는 탄수화물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운동 전에 아예 먹지 않는 것보다는 소모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은 탄수화물이 조금씩은 들어가줘야. 근육을 키울 사람은 네, 인슐린을 적절히 이제 분비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 전이나 후에 그런 안 좋은 탄수화물 말고요. 좀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좀 운동 후에는 드시는 게 예를 들면 뭐 바나나 이런 것도 좋은 건가요? 바나나나 뭐 이렇게 빠른 흡수를 할 수 있는 운동 직후에는 그런 쌀밥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 트레이너는 저기 운동하기 전에 탄수화물 드시나요? 네. 그 방송에도 나왔듯이 운동 1시간 전에는 약간의 탄수화물 먹거든요.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고요. 좀 그런 설탕이나 이런 쪽 말고 몇 그램 정도? 한 끼에 운동 전에는 40g 정도는 40g. 탄수화물 양으로 쳤을 때는 그 정도를 먹어야지. 한 밥 한 반 공기 정도. 그 정도는 먹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렇게 살로 안 가고 근육 쪽으로 이제 글리코겐을 로딩 시킨다고 하죠. 그렇게 로딩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탄수를 안 먹고 운동하는 건 어떤가요? 탄수를 안 먹고 운동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도
약간의 그 무산소성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근력 운동을 치면 무산소성 운동은 이제 탄수화물을 소모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그 저탄고지라고 해서 무탄수가 아니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방귀 트레이너 따라가서 운동을 몇 번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제가 PT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네. PT 받아본 적도 없고 뭐 가면 뭐 슬렁슬렁 그냥 뭐 몸을 왔다 갔다 뭐 그 덜덜이에 그냥 좀 몸만 풀었다가 뭐 이렇게 운동을 슬렁슬렁 했는데 네. 그 같이 운동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운동의 재미에 푹 빠져버렸는데 그 운동할 때 저는 그 저탄고지만 하고 탄수를 안 먹고 운동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셨구나. 지금 우리 이제 늦게 제자가 왔네요. 우리 박 트레이너 제자가 왔습니다. 네. 운동을 우리가 이제 운동편을 하기 위해서 직접 운동을 갖다가 몇 번 같이 했죠. 같이 해서 네.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는 그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제자? 제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학생 학생이죠. 학생이. 네. 운동하다가 조금 늦은 한 명의 그 우리 게스트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네. 누가 지금 들어왔어요. 네,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운동하다 늦었어요. 왜? 어떤 운동 하시다 오셨나요? 아침에 플랭크는 했어요, 아, 진짜. 그렇습니까? 늦었는데. 진짜 아침부터요? 아, 숙제예요, 숙제. 너무 플랭크. 힘든데 플랭크. 플랭크 너무 힘들어요. 제일 싫어. 근데 1분씩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매일매일?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전에도 이제 한번 했었지만 플러팅하는 여자 유석희입니다. 네. 요즘에는 운동하고 또 플러팅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운동을 같이 많이 했죠. 그럼요. 운동을 많이 같이 네. 했어요. 많이 하고 사실 오늘 이 운동편을 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우리가 한 2달 전부터 준비한 거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두 달이나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체험해보고 또 네.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말만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그 많이 체험을 했죠. 우리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실제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까지 하신 네. 체험자분이시죠. 네, 석희 씨가 많이 체험을 했어요. 오늘 그 얘기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어디까지 이게 탄수화물을 좀 먹어야 된다. 운동 전에 탄수화물. 운동 전에는 저는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 여기 석희 씨가 운동하기 전에 네. 탄수화물 먹고 있길래, 탄수화물 먹으면 어떻게 우리 저탄고지 한다 그랬더니, 운동하니까 먹어야죠. 이런 변명을 내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뭐 위로가 많이 돼요. 운동하는 날은. 근데 약간 좀 몸도 괜찮죠. 그렇게 좀 탄수화물을 먹고 맞아요. 운동을 하면 조금 그런 그냥 탄수화물 먹었을 때보다 약간 나른하거나 그런 게 조금 힘이 살아- 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좀 힘이 탄수화물 어느 정도 먹어야지 네. 고강도 근력 운동할 때는 힘이 나거든요. 고강도 근력 운동은 탄수화에 좀 힘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력은 이제 지방이 그렇죠. 지방이 좋고. 네. 어저께 우리는 또 그 식이 전문가와 또 네네. 미팅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저탄수 고지방하게 되면 단백질이랑 지방을 먹게 되는데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우리가 단백질 100g을 먹어도 실제 흡수되는 건 20g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단백질이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을 뭐 100g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 네. 실제로 흡수는 20%밖에 안 된대. 그거 더 안 될 수도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 적게 들어가 흡수가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제 그 단백질을 딱 정해놓고 먹으면 네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저탄고지 할 때 단백질을 양을 정해놓으면 네.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근육량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력 운동을 특히 할 때는 보통 자기 체중 곱하기 원래 권장량은 0.8이거든요. 근데 한 체중 곱하기 1.5 이상은 해줘야지 그 근육량이 느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체중 곱하기 1.5? 네, 자기가 60kg면 곱하기 여기서 1.5를 곱하면 그럼 뭐 한 90g 정도 되겠죠. 90kg 먹는 게 아니고 네, 90g으로 그 90, 따졌을 때. 90g을 먹는데 네. 만약 90g이 흡수가 되는 게 20%가 90g이다. 네. 그럼 그거 곱하기 5를 해야겠네요. 얼마나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그러면 돼요.
5, 45, 450g? 그럼 현실적이네요. 상당히. 단백질도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경우가 문제예요. 그런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디빌더들이나 이런 사람, 저도 그랬고요. 저탄수를 보통 시즌기에는 하거든요. 네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근데 지방을 많이 안 먹다 보니까 단백질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닭가슴살을 보통 1kg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하루에. 네, 하루에 1kg씩 먹으면 엄청 간이 피로해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피로감을 느꼈어요. 예전에 이 지방을 절제를 완전히 하면서 저탄수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로하고 하루가 그냥 좀비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점이에요. 네. 지방 없이 단백질만 많이 먹는 게 참 문제가 있다. 네, 보통 다 그렇게 그런 운동선수들이나 다이어트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또 운동할 때 먹는 그 단백질 제제가 제가 네. 볼 때는 네. 좀 성분이 네.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간 것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제가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뵀어요. 네. 그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네네. 그게 운동용 쉐이크더라고요. 해동용 쉐이크가 아니라 네. 그걸 드시고 부정맥이 오시는 분, 뭐 소변에서 막 안 좋은 단백뇨가 나오는 분, 신장 수치가 문제가 생기는 분, 맞습니다. 간수치 올라온 분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건강을 위해서 만든 쉐이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뭐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단백질 쉐이크 만드는 회사들도 권장량보다 좀 많이 이렇게 먹으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보통 한 번에 한 스쿱에 들어있는 단백질량이 거의 보통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 보면 한 40g 정도 들어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그게. 네. 네, 그걸 너무 이렇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거기 써 있는 대로 한 스쿱씩 넣어서 먹으면 좀 약간 신장이나 간 쪽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두 단백 설사하셨나요? 대두 단백 두부라든지 대두 단백이 되게 흡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되게 흡수가 안 되고 유청이라든지 아니면 고기 종류가 좋고 네, 대두 단백은 두부는 이제 먹으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패스한다고 네. 패스하는 경우도 있다. 네. 저희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 많네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를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많이 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권장량보다 한 좀 적당히만 드시면 그 신장에 무리도 안 가고 근육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장이 나빠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단백질을 먹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건강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그렇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충제마다 너무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보충제를 좀 잘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또 식이 전문가 네. 분에게 어떻게 배웠는데 한번 모실 계획인데요. 단백질을 먹을 때 네. 비타민 미네랄을 같이 먹는 게 좋다. 동시에 네. 단백질 따로 비타민을 따로 먹으면 몸에서 작용을 잘 못할 수가 있다. 우리 몸은 그걸 한꺼번에 들어와야 네. 잘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음식을 만들어도 그걸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좋고 네. 영양소를 먹더라도 한꺼번에 들어온 게 좋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알약도 좋지만 액상으로 된 게 더 좋다. 아. 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네, 네. 실제로 그 우리가 정제로 되어 있는 영양제들은 흡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 우리가 먹는다고 100%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정제로 되어 있으면 100이면 한 20%에서 많으면 50% 정도 흡수가 된다고 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 써 있는 용량이 다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는데 네, 네. 절대 그렇지 않다. 음식도 그렇지 않고 영양소도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된다. 흡수를 위해서는. 흡수를 네.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액상이나 액상 자체가 좋고 이런 것들 어저께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탄고제 왜 운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왜 운동이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냐면 너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죠. 네. 일단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우울증이 좀 개선이 되죠. 우울증. 네. 네. 치매나 뭐 정신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걸 많이 석규 봤어요. 씨가 지금 한 10번 넘게 운동을 배운 것 같은데 그 전에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되게 요즘에 정신 상태가 어떠신가요? 굉장히 제가 봐도 정신이 굉장히 돌아오신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하셨을 돌아왔어요. 때. 네. 아니 이게 운동을 하는 게 네.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있는 걸 떠나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사람이 왜 그냥 더운 데 가서 땀 빼는 거랑은 아주 다른. 그렇죠. 예, 그리고 하고 나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엄청난 뿌듯함과 성취감. 예, 성취감이 있고 또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신기해요. 운동이라는 게 되게 스트레스 해소에 그러니까 플로팅 못지않은 그 플로팅과 운동이 함께하면 엄청난 스트레스 안티 스트레스 효과가 있는 사실 거죠. 그 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약간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있다니. 어떤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잠도 좀 자다 깨고. 잠을 못 잤죠. 잠을 충분히 못 네,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를 제가 느끼는 편은 아닌데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잠을 되게 못 잤어요. 근데 그게 원장님 말로 제가 가위를 엄청나게 눌리는데 그게 체력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약도 좀 처방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그걸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가위를 안 눌리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잠깐 낮잠을 이렇게 엎드려서 자도 가위를 눌릴 정도로. 그러니까 마사지도 못 받았어요. 그건 가위 눌려서. 나이트메어는 나이트메어. 옛날 영화 오, 나이트메어 기억하세요? 완전 잠만 들면 그냥 잠드는 게 무서웠어. 그러네요. 근데 이게 맞아요. 체력이 느니까 잠을 잘 자요. 운동을 한 몇 회 하고 나서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한 2주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느꼈어요. 그만큼 저는 몸이 되게 근육량도 없었고,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가족끼리 운동은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근력은 되게 부족했어요. 운동을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살이 엄청나게 빠졌다가 한번 외국에 잠깐 살았었는데 네. 살이 엄청나게 빠졌었어요 그때. 그 이후로 막 운동하면서 열심히 찌웠는데도 근력이 안 붙더라고요 잘. 근데 박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이번에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속성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하고는 좀 다르게 운동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유산소를 안 시켜요. 네. 너무 좋아. 유산소 안 시켜서. 지루하잖아요. 유산소. 네.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패기. 팬데또 패기. 자꾸 때려. 진짜 한 부위만 때려. 정말 이게 우리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뭐 나눠져 있죠? 가슴, 가슴, 그리고 하체. 가슴, 하체, 네, 그리고 등, 등. 어깨 이런 어깨죠. 식으로 분할을 해서. 그러면은 다리를 한 날은 걸어갈 수가 없어. 집중 그다음에 공략. 네. 네. 가슴 한 날은 뭐 이 가슴이 막 여기 주변이 나중에 얼얼해. 힘이 안 들어가요. 네. 그 한 부위만 계속 패는 거예요. 네. 계속 해요. 하루에 한 왜, 번씩. 네, 이유가 있을. 왜 그렇게 하나요? 네, 그 하체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하체 운동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네. 하체를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좀 회복할 시간에 근육을 손상시킨 것을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회복시간 시간을 안 주던데? 그러니까 그 회복할 시간이 당일 날은 완전히 다 손상을 시켜 놓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회복해야지.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단백질을 먹으면서 한 3일 정도 쉬어주시면 거기서 이제 젖산이 회복 분화되면서 이렇게 근육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체 운동하는 날 네. 끝나고 나서 개인 카톡으로 한 3일 후까지도 카톡 보냈어요. 아이고 엉덩이야. 맞아. 그 다음날도 아이고 엉덩이야. 근데 그게 너무 좋지 않아요? 운동하고 나서 아파야 돼. 네, 그럼 아파야 근육통이 돼요. 지겠어요. 근육통이 있어야 저는 좀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 트레이너 허벅지가 이제 안 아픈데 어떡하죠? 막 이런 식으로 안 아프면 걱정스러운 거지. 몸 어딘가가. 덮에는 거였을 거예요. 덮여야 돼. 그때 이제 좀 안 아프면 이제 좀 회복이 됐으니까 또 하는 회복이 거고. 돼버렸어. 그리고 석기 씨는 또 그때 가위 눌리는 게 하나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좀 많이 부었잖아요. 그쵸. 다리가 다리 어울려. 부는 건 좀 어떻게 됐어요? 엄청 붓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아졌죠. 요즘에는 다리 붓는 거 가지고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구두도 많이 신고 네.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계속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다리가 엄청 부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 약도 먹고 마사지는 뭐 끊임없이 받았고 뭐 별의별 시술을 다 해봤는데 결론은 플로팅과 운동이 아닌가. 그러니까 붓기가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안 해요. 요즘엔 여자분들은 다리 붓는 거는 붓죠. 오만 되면 붓고 네, 오만 되면 이러는데. 붓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붓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저한테 너 어떻게 했냐 되게 많이 붓는 거 물어봐요. 운동한 거랑 플로팅 플로팅 가끔 하고 그다음에 아로마 뭐 아로마 열심히 계속 바르죠. 바르고. 예.
그거밖에 안 한 거 아니에요? 영양제 좀 그렇죠. 먹고? 영양제도 먹죠. 근데 이제 붓기에 관한 영양제는 원래는 제가 하루만 안 먹어도 되게 느꼈거든요. 그거 부었구나 이렇게 예, 오늘 땅땅해지고 예, 이런 맞아요. 느낌. 네. 오늘 아침에 모르고 안 먹었더니 부었다. 밤에 달랐는데 요즘에는 뭐 하루 이틀 안 먹어도 그러니까 모를 정도로 되게 붓기에 대해서 개선이 그러니까 근력이 엄청나게 개선되면 그 그쵸. 자체가 순환도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체 근육을 수축과 이완 통해서 하체에 있는 피를 올려보내는 거거든요. 그 심장의 그 박출량으로만은 이렇게 혈액순환 전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붓는 사람들은 다리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을 이완 수축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나 하지 부종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근력을 강화시킨다. 그렇죠. 아니면 또 인대를 강화시킨다. 우리가 다른 걸 강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맞아요. 강화시켰을 때 순환이 더 네. 펌핑을 잘하게 된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뭐 한번 우리 덕성 강사님 한번 다리 한번 패러 가시죠. 너무 좋다. 심하게 패주시기 한번 또 부으시니까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맞아, 부으시니까. 아주 가볍게 시작하거든요. 맞아, 뭔가 이렇게 나중에는 막 덜덜덜덜 떨면서 원장이 자꾸 어디 앉아 있어 옆에 하시다가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계속.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이게 느끼지.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도 자꾸 뭔가 상상이 돼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네, 아, 근데 진짜. 되게 상쾌하고 하고 나면 네. 그 긴 시간을 하진 않고요. 네. 되게 짧고 굵게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어. 너무 좋아요.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짧고 굵게 하고 이제 족발 먹으러 가죠.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것 때문에 하시는군요. 족발 때문에 끝나고 나서 뭘 먹어도 나는 운동을 했다라는 그 부분 이건 다 때문에 근육으로 갈 거야. 상태가 되는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죠. 그 정신적인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우울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좀 제가 찾아봤는데 연구를 찾아봤는데 1997년에 하버드대에서 오, 네. 60에서 84세 항우울 상태에 있는 고령자 32명에게 근육 트레이닝을 시킨 결과 네네. 10주 뒤에 무려 25명이 확연한 개선을 보였다고. 아.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육 트레이닝만을 했는데 근육 트레이닝만으로 이렇게 우울증 개선 효과가 있었다. 우리도 석희 씨도 정상으로 돌아온 거 보면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연구가. 그럼요. 그쵸. 네, 정상이 되었습니다. 어쩐지 원장님 자꾸 운동하러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운동해라 너 이렇게. 빨리 운동하고 와라. 그 얘기 말은즉슨 넌 정상이 아니다. 너 정신 좀 챙기고 와라 가서. 네.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그리고 그게 가장 운동을 좋아요.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트레이너의 외모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중요하죠. 그럼요. 운동을 하게 하는 이런 힘이 된다고. 그렇진 않아요. 훈훈한 어떤 그 훈훈해야 돼. 풍풍이 분다? 운동하러 가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재밌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장 근데 중요한 것은 재밌어요. 취미가 붙어야 되니까 지속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가장 재밌게 좀 즐기면서 부담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우리 덕성 강사님 훈훈하시죠? 기분이 좋네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네, 그리고 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 더. 협심증, 심근경색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맞죠. 현대인들은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다 하고 있죠. 그쵸, 이제 네. 좀 나이가 고령이 지나다 보면. 근데 그거에 가장 좋은 게 그 유산소 운동 가볍게 걷는 것도 좋지만 네. 더 효과적인 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근력 트레이닝이라고 연구들이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육체 노동자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의 내경이 일반인보다 크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세혈관 수도 많고 관상동맥 속에서 그 대체혈관이 많이 생성이 됐다고 연구들을 보면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협심증이나 이런 걸 예방해도 네. 그런 심장 질환 관련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런 분들 그런 걸 예방할 때 운동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심장 재활에도 필요하고 우울증 이런 거에도 필요하고. 그 제가 보면은 저는 뭐 운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환자들 보다 보면 운동에 대한 처방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네. 운동을 1시간 하는 거랑 네.
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네, 네. 굉장히 고강도를 했다가 쉬었다가 고강도 했다 그거를 짧게만 해도 똑같은 효과를 본다고 돼 있는 걸 본 적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 더 좋지 않나요, 운동? 그게 훨씬 요즘에는 많이 예전에는 그냥 헬스장 오시면 네. 유산소 운동으로 한 60분 정도 하고, 하시고 TV 여자들은 보면서 보통 그래요. 예. 그냥 걷고 그 드라마 지루해 보면서 드라마 죽겠는데 보면서 하는 거. 네. TV 집에 가서 보시면 되지. TV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운동 끝났다 그러고 드시죠. 네. 끝나서 나 운동 오늘 했으니까. 운동 많이 했어.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것보다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중등도 강도의 60% 자기 최대 심박수의 60% 강도 중등도가 지방에 많이 쓴다고 보통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오히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이제 고강도 짧고 굵게 하는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 순간에는 탄수화물이 쓰이는데요.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그 글리코겐을 소모시키잖아요.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데 지방에 쓴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그 저장 탱크라고 생각하면 근육 속에 이제 저장을 해놓거든요. 탄수화물들을. 탄수화물을 다 소모를 시켜놓고 나면 이제 휴식 시간 동안 그 저장 탱크 속에 회복을 시키려고 다시 채워 넣으려고 그 순간에 지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운동 시간보다는 운동 강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그냥 가벼운 유산소 걷기나 이런 거는 아령 조그만 거 가지고 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 소모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에는 조금의 이제 지방의 소모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없다는 거죠.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네, 위해서는요. 그 지방을 안 쓰는. 그러니까 짧고 굵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바로 좋다. 지방에 더 쓰는 체질로 변하게 이런 된다. 얘기는 있잖아요. 네. 그 산화 스트레스가 혈관 질환에 안 좋은데 유산소 운동을 너무 오래 해도 산화 스트레스 생긴다. 그렇죠.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산화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는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다. 네. 또 심혈관 질환도 많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럼 혹시 이런 고강도 운동과 항노화에 대한 연구 같은 건 있나요?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보면 보통 네. 제가 본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도 되게 젊어 보이는 분들이 맞아. 거의 다 근력 운동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유산소 운동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네. 유산소 운동하신 분들은 좀 먼저 좀 연세를 잡수시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렇군요. 노화가 좀 오는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 뭐 이런 굉장히 안티에이징이 돼 있는 분들 네. 그 나이로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바디 쉐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근력 운동. 유산소가 아닌 근력 운동을 해야지만이 젊게 보인다. 그렇죠. 탄탄해지는 거. 엄청 결론이네요. 젊게 네. 보이세요. 받아 적읍시다. 지금 저는 이제 좀 이제 센터에 있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좋으시고 그렇게 돼야 돼. 네. 너무 건강하시고. 그럼 이거를 한번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패는 걸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네. 좀 눈으로 보이게. 그래야지만이 또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여기 또 보니까 이제 네네. 대본에 보니까 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운동을 하게 되면 네. 되게 왕성하게 분비된다. 이 얘기는 뭐 성장 호르몬은 나이 든 사람들은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맞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은 이게 나와야지 키가 크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뭐 학생이라든지 나이 든 사람이라든지 이런 근력 운동을 하게 하면 훨씬 더 키도 크고 성장도 잘 되고 젊어진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 청소년기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보디빌더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의 싸움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싸움? 네, 호르몬을 잘 이렇게 분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운동하면 오히려 네.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네, 코티졸. 네. 그래서 아시죠? 대부분 1시간을 안 넘어가요. 프로 선수들이나 이렇게 운동 선수 정말 이렇게 근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분들은 운동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박 트레이너도 가끔 대회 나가시잖아요. 네, 예전에 나갔죠. 대회 나갈 때 운동을 제가 그러면 하루 종일 운동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1시간밖에 안 하신대. 네,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럼 남은 시간 뭐 하세요? 남은 시간은 쉽니다. 근육의 회복. 보통 하루 오전 오후로 나눠서 1시간씩 짧고 굵게 하고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선수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선수 하면 네. 하루에 막 8시간씩 운동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그 제가 유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운동선수의 길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예요? 오히려 좀 진짜 좀 전문적이시고 그러신 분들은 더 짧게 강도를 더 해서 집중적으로 그 순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강도가 세질수록 운동 더 짧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할수록 운동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네. 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강도가 세지면. 저번에 그거 우리가 플랭크 내기를 했잖아요. 네네. 플랭크를 내기를 했어요. 내가 근데 이제 일단은 근데 가지고 있는 일단은 그 성능이 틀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무키 씨는 30초를 일단 먹고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석희 씨는 여기 30초를 먹고 제가 30초. 여기 10초? 내가 10초? 네. 10초. 맞아. 원장님 10초. 그다음에 네, 그럼 우리 기시는 안 자기에서 가졌지. 매수 바둑 둘 때 몇 점 미리 두시지.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박 트레이너가 시작을 하고 10초 뒤에 10초 뒤에 제가 원장님하고 시작하고 30초 뒤에 30초 제가 10초 뒤에 이제 여기 석희 씨가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는 사람 밥 내는 걸로 했죠.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엄청났죠. 집중력. 그때 그 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로 밥 안 살려고 플랭크는 진짜 악마의 운동이에요. 악마의 운동. 막 바들바들 떨고 엉덩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원장님 진짜 근데 반칙이었어. 엉덩이 엄청 올라갔는데. 그건 플랭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져드렸어요. 그래서 밥을 샀다는. 그래서 장충동 족발을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네. 희망이 생기네요. 왜냐하면 네. 바쁜 현대인들은 사실은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네,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뭐 운동이 좋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근데 고강도 운동을 짧게만 해도 맞아요.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많은 희망을 주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 30분을 연속으로 하는 것보다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랑 그 운동 효과에 차이가 없었다고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아, 야, 네. 우리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럼 우리 이제 고강도로 합시다. 고강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 그럼 우리 다음 쉬었다가 편에서 또 다음 편에 또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고강도 운동이 길게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짧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 역시 짧고 굵게 살아야 돼. 뭐라고요? 굵고 길게 근데 살면 여기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동작으로 고강도로만 하다 보면 또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네, 제대로 짧고 굵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운동 전문가가 좀 그런 필요하다고 것 생각을 같아요. 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전문적으로 운동하려면 좀 위험합니다. 자세도 다 틀어지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운동편 1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